안녕하세요. 우연히 이번 정부의 47번째 공약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회복지사로서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료 올려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료와 2022년 3월 11일 미디어생활에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님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함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47번째 국정과제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 목표는 수요자, 즉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7가지 주요 과제를 통한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럼 7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라는 것은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선택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원 체계로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 예산제는 사회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이용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맞게 서비스의 사용량이나 서비스의 사용처,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사용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은 찬반 양론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의 도입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개인이 개별적 욕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는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서비스 제공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사회 서비스 구매나 활동을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지불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제도 이용 절차는 6세에서 64세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이 먼저인데, 아쉽지만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 예산제도 운영 절차는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 산정을 하고 지원 계획을 작성한 후에 지원 계획 합의를 통해 급여가 제공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성과 평가 및 품질 관리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서비스 종류로는 아동장애인과 성인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구분을 한 후 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장애인은 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돌봄 등 서비스 통합과 아동보육 연계가 이루어지고, 성인장애인은 활동지원, 주간활동, 보조기구 등 서비스 통합 후 기존 서비스 외에 서비스 재활, 기간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지며 활동지원사 등을 직접 고용하거나 기관의 소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개인 예산제가 시행되면 활동지원 서비스와 각종 비제도권 서비스에도 개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인 예산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작성한 후 케어 매니저에게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받은 현금은 반드시 분리된 은행 계좌에 보관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용자의 현금 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당사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개인이 개별적 욕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는 개념에서 본다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여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급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정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을 통해서 소득이나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내용은 의료 건강에 대한 공약으로서 장애인 건강주치 활성화 및 방문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내용은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요 내용은 이동권으로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 예약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법정 대수를 상향하고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확대한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윤석열 정부의 47번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시키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쪼록 장애인들에게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